강의할 목차는 도시정비사업의 현안, 두 번째로는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방식,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사비 검증 업무 수행 절차 및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정비사업의 현안입니다. 도입부에서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분쟁 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입부입니다. 최근에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 공사비가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21년도까지는 500만 원대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21년을 기점으로 22년도에는 평당 648만 원, 23년도에는 771만 원으로 올랐고 24년도에는 이제 81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추진위 임직원님들께서도 공사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평당 공사비가 계약된 사업장들에 대해서 보시면 중곡동 중곡 아파트가 약 800만 원대, 그리고 신당 9구역이 836만 원대, 그리고 최근에는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고 이것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죠. 계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미국에서는 하반기에 금리를 좀 내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속히 안정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은 총 공사비 순위를 보시면 반포 주공 1단지가 1, 2, 4주구로 돼 있어 가지고 당초 계약 금액이 2조 6,400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공사 H사에서 1조 4천억 정도를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조 6천억에서 1조 4천억을 올리면 4조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4조를 올려주지 않으면 뭐 공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공사들이 많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문 4구역에서 9,300억, 그리고 한남 2구역에서 7,900억, 개포주공 5단지가 최근에 D건설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약 7천억 원, 이런 식으로 계약 금액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임직원님들께서는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우리 사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공사비 검증 방법과 그리고 절감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추가로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다양한 이렇게 모아 주택사업,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우리 조합은 비용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전문성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에도 양천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신속 통합 기획을 하고 계시고 구역 지정을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신속 통합 기획과 구역 지정을 이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설립인가, 또 사업 시행인가,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후에는 이주하고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업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뭐 4단계 정도로 했지만 무려 한 15개 단계 정도의 여러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합에서는 대부분의 조합이 이 부족한 인원과 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고 또 일 추진이 늦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는 어쩌십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은 4명에서 5명 정도 수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로 수천억, 수조 원을 관리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업 규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는 조직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것 때문에 조합원과 조합원,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행정관청 이러한 부분에 분쟁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소송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 실질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인 의사결정 사항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조합에 전문가가 있기는 있지만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조합원 중에서도 뭐 건설사의 임직원이라든지 있으시지만 실질적으로 본인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결정적으로 도와주실 때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본인이 이렇게 거기에 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도움보다는 오히려 그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사로 참석하시더라도 어떤 절차까지는 참여를 하지만 깊숙이 관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시공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기술적인 의사결정은 조합의 수익성과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의사결정이 시공사에게 의존하는 순간 조합은 이제 시공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비업체도 설계협력업체의 선정이라든가 일정 절차는 잘 알지만 이 부분은 행정 영역의 전문가이지 건설기술 엔지니어 영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공사 외로는 건설기술 전문가가 조합에는 부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추진이 단계에서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까지도 실질적으로 뭐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 지연 및 증가 요소를 보면 요즘 급격한 법 제도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해 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남의 개포 4단지 개포자이 프레젠스를 제가 한 2년 반 동안 CM 단장을 하면서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하시고 조합원님들도 굉장히 요즘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셔도 좋습니다. 거기 제가 조금 이따 사진도 몇 장 여기다 강의에 붙였지만 그 사업장이 처음에는 거기에는 이제 학교 문제 그리고 주변 단지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또 상가와 갈등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 간의 그런 갈등,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조정하는 것이 조합 추진위 임원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요구사항의 미충족, 계약의 분쟁사항, 사전 준비 미흡 이러한 이유로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시의 평균 추진위에서 착공까지가 7년 7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최장으로는 약 20년이 걸리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그리고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 중에서 사업 지연 및 중단 요소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를 여기서 보시면 사진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도 이제 강동에 있는 공공주공 재건축 조합입니다.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규제하고 공사비 갈등 때문에 약 4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여기가 12,032세대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장이긴 한데 4개월 중단하면서 1세대당 1억 정도를 추가 분담했어요. 그 4개월에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재개하는데 약 4개월 중단했지만 새로 장비가 가동하는 데는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 동안에 비용을
포함해서 시공사들이 요구한 금액이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실질적으로 입주도 약 9개월이 지연됐습니다. 곧 이제 준공되어서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 사업장을 보시면 강남의 공공주공단지입니다. 여기는 마감자재 선정 시 시공사와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비기반 시설 미시공으로 인해서 준공할 때 아직도 구청으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송파구의 공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인데요. 신라시대 유물이 갑자기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한강변에는 과거에 이제 뭐 고려시대 때, 신라시대 때 이런 유적들이 나오다 보면 이 유물 발견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 기간이 9.3개월이나 이렇게 중단되고 연장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당초 계약 금액이 평당 6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98만 원으로 변경 요청을 시공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사업 기간이 공사비 연동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 사업장은 시공사에게 대안 설계안을 요청받았는데 시공사를 선정해 보니까 그 대안 설계안이 구청으로부터 허가가 지연되고 계속 반려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입주 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개 사례를 봤을 때 효율적인 공사비 검증과 절감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방식과 건설 사업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사업 관리 방식은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합을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컨스트럭션 매니저의 제도를 국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 사업에 공사비를 절감해 주고 품질을 향상시켜 주고 공기 단축을 목적으로 발주자가 건설 관리자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계약 발주 방식 또는 전문 관리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서 준공 시까지 LCC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비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비를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법으로 사업비를 검토하고 품질 관리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컨스트럭션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 수행 범위를 보면 조합의 설립에서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그리고 본공사를 해서 준공 후에 해산 및 청산까지, 정비업체는 다음과 같은 이주 및 철거까지, 그리고 감리에서는 본공사 기간 동안에 공정이나 품질 관리까지만 하지만 건설 사업 관리자는 이렇게 전반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공사비를 절감해주고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조합의 주요 이슈사항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정비사업에서 이슈사항으로 보시게 되면 투명한 시공자의 선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총회를 통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하지만 투명한 시공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속한 사업 추진, 세 번째로는 공사비 검증과 절감, 그리고 단계별 경제성 검토, 그리고 설계의 차별화, 또한 사업 수익의 극대화, 이러한 이슈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성공적으로 CM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CM 단장을 현재는 송파구에 있는 장미 123 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잠실역에 있는데 잠실역에서 약 한 100m 정도 근처에 현재는 3,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5,200세대로 이게 그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거기도 신속통합계획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됐고 지구 지정이 이제 고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추진위 위원장님들과 임직원님 사업장하고 비슷한 사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CM으로 설계 단계 CM으로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허가 지원을 해줍니다.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서울시에 근무했던 분들이 나와서 인허가를 지원해주고 신속통합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시공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공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주고 분쟁 요소의 사전에 차단해 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설계 관리를 철저히 해줍니다. 사업 이익 극대화를 위한 설계 부위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위는 기본 설계 단계에서도 한번 전체적인 사업비를 절감해 줄 수 있도록 예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 사업비가 정말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을 최소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러한 밸류 엔지니어링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아파트는 5대 집중 하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축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사비 검증 및 절감, 오늘 핵심적으로 강의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검증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실제로 조합원님들과 임직원님들이 관심 있는 공사비를 어떻게 하면 정말 증액이 덜 되고 최소화가 되고 설계 변경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공사관리에서 품질과 공정수립, 입주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CM은 그 도입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M들은 전문가로서 인허가 지원팀으로 최적의 사업성을 확보해 줍니다. 건설 사업 단계에 있어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 사업비의 영향도를 보면 단계별 사업비로는 설계 단계가 5% 정도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그리고 설계 단계가 10%, 그리고 시공비가 약 85%입니다. 그러나 단계별 영향도를 보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약 65%에 해당되고 설계 단계에서 25%, 시공 단계에서는 약 10% 정도밖에 절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건설 사업 관리에 많은 연구가들이 이렇게 내놓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그래프를 보면 기획 단계와 설계 단계에서 가장 비용 영향력 곡선이 그래프에 기울기가 심합니다. 이때 가장 많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자에게 무조건 맡겨버리거나 하게 되면 공사비는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설계 도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허가를 받고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초기에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인다 하더라도 공사비를 줄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관리 매뉴얼로 설계 품질을 향상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건축 사업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준공된 사업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사업장은 정말 외관도 예쁘고 조경도 잘 돼 있고 평면도 정말 잘 나왔네. 정말 저 집은 여기에도 많은 또 강남 쪽이나 또 송파 쪽이나 또 다른 지역에 지인들이 있으셔서 가보셨을 거예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느낄 때 정말 보는 눈은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 추세는 어떻습니까? 한강 뷰가 있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주택도 3방향이 모두 다 이렇게 조망이 가능하다든지 이러한 어떤 조건들을 정말 다 갖춘 집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는 정말 살기 좋은 양천 아니겠습니까? 좋은 아파트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걸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관리 매뉴얼에서 보면 법적인 기준에서 보면 공동주택 관련 법규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공정별 법규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서의 충실도를 확보하고 가장 중요한
구조 설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과 신속 통합기획 검토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적 기준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설계도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러한 네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마다 설계 지침을 가지고 계십니다. 설계 지침은 무엇이냐? 만약에 어떤 조합에서 조합원의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마감 자재는 어느 정도, 그리고 품질은 어느 정도, 천장 높이는 뭐 2.7m 아니면 우리는 3.2m, 이러한 지침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조합만의 특장점들을 설계 지침서로 만들게 됩니다. 이 지침서를 가지고 설계 관리 절차서에 녹여내서 이제 설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설계 시방사항, 고급 디테일 등을 반영하게 되고, 그리고 설계 도서와 내역서를 비교 검토를 하게 되고, 또한 조합 요구 사항을 절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 확보와 조합원의 니즈를 극대화해 주는 것이 설계 도서의 체크리스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감 자재의 적정성 검토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감 자재의 전담 요원을 통해 가지고 조합 요구 성능을 검토하게 됩니다. 마감 자재에 대해서도 많은 사업 모델하우스라든지 또 최근에 뭐 5개의 대형 메이저사의 이렇게 마감 자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최적의 마감 자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마감 자재 시장 동향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마감 자재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는 그러한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이렇게 5대 하자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수라든가 결로, 층간소음, 공기질,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장미 1, 2, 3 재건축을 수주하면서 조합원님들하고 이사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층간소음을 어떻게 결정하고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러한 부분이 설계 단계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또한 이 설계관리 매뉴얼에서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품질 관리로 공동주택 5대 하자를 줄여주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오셨으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조합에 어떻게 보면 추진이라든가 아니면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설립이 되셨으면 이제 그쪽에서 행정적인 일은 많이 알지만 실질적으로 5대 하자가 뭔가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하자가 누수하자입니다. 이 누수하자는 위층에서 이렇게 빗물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발코니라든가 거실, 그리고 또 주방 이쪽에 창호에서 빗물이 스며드는데, 그럼 과연 어떤 원인 때문에 빗물이 스며들까? 이런 원인을 보시게 되면 주로 이제 콘크리트 조인트 누수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창호와 콘크리트 사이에 조인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코킹에 어떤 품질이 저하가 될 경우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효율적인 방수자재의 공법을 선정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누수나 이런 하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열 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주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창호에 많은 결로수들이 생겨가지고 이게 과연 하자인가 아니면 우리가 환기를 제대로 안 해서 이게 생기는 건가, 이러한 걸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열 불량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단열 자재를 선정하고 공법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한 창호에 있어서도 기밀성 있는 창호를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밀성 있는 창호를 선정하지 않는다면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혹시 여러분들 TV 보시면서 서초구의 모 현장에서 KS 인증이 잘못된 인증을 선정해 가지고 그 아파트의 자재를 전부
교체해야 된다고 혹시 뉴스에서 보신 게 한 2, 3주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아무리 조합원들이 또 감리가 눈을 크게 뜨고 관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KS가 잘못된 인증을 받았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입주해 보니까 이렇게 결로화자가 생기고 KS 인증 마크를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조합에서 계속적으로 너희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근데 어디서 발각이 됐습니까? 같이 입찰했던 협력업체가 이거 잘못된 거야, KS 인증이 아니야, 이렇게 그분들이 신고를 해서 알게 됐어요. 이렇게 품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CM이 있다면 이러한 감리들이 확인하는 것보다도 철저하게 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관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로하자입니다. 결로하자는 바로 건축물의 수명을 단축시켜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결로의 대책으로는 단열 보강과 외 단열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 문제가 또한 가장 이슈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하고 청와대까지 발표를 했죠. 층간 소음을 확실하게 잡아주겠다. 그러나 공사비는 올라간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층간 소음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주거하면서 살아보셔서 알겠처럼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도 그 위아래층 때문에 살인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층간 소음은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반드시 없애야 할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공기질입니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제로급 가구라든지 이제 석재를 사용하게 되면 라돈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규적으로는 통과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는 이제 강남과 여기 양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생활과 또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라돈이 없는 그러한 석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투명한 시공자 선정과 입찰 지침 작성을 지원해주는 일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공자 선정 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시 설계 도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요즘은 실시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기본 설계만 가지고 시공자를 선정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 설계를 가지고 시공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첫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당 공사비로 계약할 수밖에 없어요. 평당 공사비가 요즘 81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도면이 정말 중요한데 이 실시 설계 도서가 없다면 기본 설계 도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마감 자재라든지 실시 설계에 준하는 스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설계 변경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발주 내역서라든가 계약서의 초안, 입찰 지침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역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를 단계에서 시공자를 먼저 선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기본 설계 플러스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여기에 시방서나 입찰 지침서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내역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역을 확정해 두고 나서 공공지원자 검토를 통해서 선정 계획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찰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요즘은 이제 강남권에서는 대부분 입찰 현장 설명하기 전에 참여 의향서 LOI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좋은 단지,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참 좋은 살기 좋은 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참석을 아마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LOI를 제출받고 그리고 투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전자도달 입찰을 한다든지 개봉 시에 입회를 함으로 인해서 입찰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 심사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입찰사의 도서를 제한사항에 대해서 허가 기준을 검토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시공사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제안을 하면서
우리가 공사비를 증액 없이 이만큼 대안 설계를 해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한 숨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한사항에 대해서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반 적용 사항이 필요합니다. 도시정비법에 위반이 되는지, 주택법에 위반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역서 입찰사의 비교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통해 가지고 입찰 심사를 해서 업체 수는 2개수 이상이 유효하고 6개수 미만은 모두 대의원대에 올려가지고 총회 산정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 설명회 업무 지원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1차 합동 설명회에 대해서 개최를 하고 두 번째 합동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그래서 CM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직접 참석 과반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방식은 다음과 같이 이 사회에서는 선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입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찰 참여 규정과 입찰 일정을 다음과 같이 이 사회에서 선정을 수립합니다. 입찰 방법을 보시면 일반 경쟁 입찰인 경우에는 2개사 이상이면 입찰 참여가 되고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 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한 경쟁 입찰은 조합에서 시공 능력 평가와 신용 평가 등급을 결정해서 공사의 실적과 조합의 요청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제한 경쟁으로 이렇게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한 경쟁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명 경쟁입니다. 조합원이 100명 이하이거나 아니면 뭐뭐 이렇게 재건축처럼 작은 조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명 경쟁을 해가지고 2개사 이상 입찰 참여로 이렇게 지명 경쟁을 통해서 입찰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회에서 어떤 입찰 방법이 결정이 되면 대의원 대회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입찰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일반 경쟁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응찰하거나 단독 입찰 등으로 2회 이상 경쟁 입찰이 유찰 시에는 수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안 설계 및 특화한 제시로 고품질 확보 및 시공자와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희들은 입찰 기준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시에도 합리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금 대여 조건, 그 다음에 최적 공사기간 제시, 그리고 PF에 대한 금리 기준, 예정 가격, 그리고 견적의 특수 조건, 그 다음에 물가 상승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조건, 이러한 조건들을 입찰 기준 주요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적용 및 시설 설치 기준 사례로 보면 건축 공사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6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커뮤니티에 있어서 휘트니스 운동기구 사양 및 수량, 그리고 주민 공동시설에 대해서도 마감 기준표, 이렇게 해서 상세 마감 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나 기계설비공사, 적용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상세 마감 기준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핵심적인 공사비 검증 업무와 공사비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공사비 검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비가 43%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걱정되는 게 앞으로도 얼마가 더 올라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검증은 정말 법적으로 잘 규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검증의 법적인 근거를 보시면 도정법 29조 2항
제1항에서 보면 이렇게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고시 2020년 1182호에 그 기준을 마련해뒀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36조에서도 법적 기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검증 대상을 보시게 되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반드시 공사비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사업 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의 소유자나 조합원의 20%, 뭐 1000명이다 그러시면 200명 정도가 우리 공사비 검증을 받고 싶어 이걸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공사가 우리는 이거 조합과 협의를 잘해서 결정할 거야, 이게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사비 증액 비율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생산비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전에 시공자가 선정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설계만 된 상태에서 사업 시행 이전 단계에서 만약에 시공사가 선정된 경우에는 공사비 증가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을 때는 공사비의 5% 이상이 증액이 되었을 때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검증 완료 후에 3%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 이 부분들은 공사비 검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개포 자이 프로비던스 같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도 기본 설계 단계에서 평당 공사비가 약 470만 원으로 계약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합원님들이 마감 자재도 좋게 해달라, 커뮤니티도 좋게 해달라, 조경도 좋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변 단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합에서도 마감 자재에 대한 커뮤니티 설계 그리고 외관 설계 이러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경도 거의 최고 수준으로 조경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설계 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내역서가 없는 거예요. 내역서가 9,089억으로만 돼 있지 뭐 소나무 가격이 얼마고 콘크리트 가격이 얼마고 이런 내역서가 없고 수량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우리는 증액된 부분에 해당된 부분 1차 금액이 1,370억 정도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내역서를 제출하겠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당초 계약한 내역의 수량과 그리고 단가를 모르면 시공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절감할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에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된 470만 원에 대한 내역 단가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조합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찾아가서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CM이 선정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원만하게 공사비 내역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서와 증액된 내역서를 만들므로 인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선정이 빨리 되면 조합이 편하지 않습니까? 공사비를 PF도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조합의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좀 편합니다. 그러나 시공사를 늦게 선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공사비는 절감됩니다. 저희 이제 잠실 장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 승인을 끝내고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조합장님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 의지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CM으로 들어가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조건으로 검증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사는
전문성 차이로 인해서 불평등 협상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러한 부분을 잘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되면 비합리적이고 비객관적인 공사비 협약으로 인해서 협상 결과가 신뢰성을 결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강동구의 공공사업장처럼 실질적으로 조합원님들이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총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게 되면 협상이 결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또 추가 공사비가 올라가는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사 내역서 불투명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호 간의 불신 및 분쟁을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조합원의 분담금 증대 및 분쟁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환경정비법으로 인해서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사비 검증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 사례처럼 만약에 사업승인 이전 단계에서 계약이 됐다. 그러면 공사비가 10%가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이제 조합에게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비 증액이 요청이 되게 되면 이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증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나 LH공사나 서울시에 있는 서울도시공사에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절차가 있는데 CM은 여기에서 시공자에 대한 보완 자료 추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보완 자료 추가 요청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역서가 없는 계약인 경우, 평당 공사비로 되어 있는 경우에 내역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경된 마감 자재 부분이나 도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수량과 물량 산출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CM단은 공사비를 검토하고 이 검토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이 검증기관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기관에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설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약 45일에서 75일 안에 검토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보받은 조합은 이 부분을 시공자에게 최종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검증기관에서 얼마를 공사비를 감액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시공사가 그것을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M이 그 가운데서 연결고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내역이다, 너무 터무니없는 내역이다, 이러한 부분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총회에서 시행자로서 그 변경 계약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사비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 승인 이전 단계에서는 평당 공사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비 증액하기 전에 평당 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도국계약서에 그 부분을 명기해야 됩니다. 도국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으면 시공자가 그 부분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계속적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본 설계 단계에서 도국계약을 맺는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 검증 단계에서는 반드시 시공자가 도급 내역서를 반드시 조합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CM이라든지 또 조합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사비 검증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절차를 잘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증 플로하는 다음과 같은데요. 서류가 접수되면 검증 기초자료 수집 및 정리를 하는데 약 2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항목별 공사비 검증하는데 약 10주 정도가 걸리게 되겠고요. 공사비 금액이 크면은 더 좀 한 2, 3주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종합 보고서 및 원가 계산하는데 약 2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사전 검증 자료 설명하는데, 그리고 중간 설명회 하는데, 최종 설명회 하는데 여기서 5단계, 6단계, 7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증 자료 설명회 하는 데는 대부분이 조합에 있는 기술 이사님들이 가서 설명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역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마감 자재 변경이라든지 커뮤니티의 규모가 커졌다든지 아니면 조경의 어떤 나무가 어느 정도 바뀌고 설비 전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바뀐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원에 가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전문가이긴 하지만 각 사업장에 대해서 도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계략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하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못된, 너무 수량이 잘못됐거나 단가가 너무 높다, 이러한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 검증 자료 설명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설명회가 되고 나면 부동산원에서 검토 후에 중간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공자에게도 설명을 하고 또한 조합과 CM에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면 최종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CM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시공자가 작성한 산출 내역서상의 물량의 산출의 적정성 검토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임직원님들은 실질적으로 토목공사가 굴착공사에도 성토가 들어있고 또 토목공사에도 성토가 들어있고 또 다른 공사에도 성토가 조경공사에서도 성토 물량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중복 수량을 파악하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물량이 과다한지 어쩐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특히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토목공사 부분, 건축공사 부분, 조경공사 부분, 이 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성토 물량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작성한 산출 내역서상의 단가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위 대가라든지 표준 단가라든지 조달 단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아까 1차 사전 검증 자료 설명하는데 공사 검증 기관에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자사 제출 적산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개별 적산이나 표준 품셈 그리고 비율 분석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량과 단가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계 경비가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관리비가 약 5%에서 6%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이익을 국토교통부에서 14% 이내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재료비는 제외하고 노무비와 경비에 대해서 14% 이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이 잘못 계산이 되면 엄청난 수치의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율 검토가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은 일반 관리비는 5% 이상을 요청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순이익은 14% 이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엑셀 자료를 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검토가 안 되면 이 비율 분석에서 공사비가 올라가는 사례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시공사에 대해서 공사 도급 계약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는 그러한 역할이 공사비 절감에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사비 검증 및 절감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당사는 이렇게 강남 공공단지 재건축에서 당초 계약 금액이 9,089억 원이었는데
1, 2차 2,300, 2,400 약 56억 정도가 증액이 요청됐는데 이 중에서 14.1%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초 공공지구에서는 당초 계약 금액이 9,3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협약 체결할 때 500억 정도를 절감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했고 실질적으로 994억 원이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시공사와 협상 과정에서 926억 원으로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CM에서 공사비 검증을 하고 공사비 검증 기간과 협의가 되더라도 시공사하고 마지막 협상이 필요합니다. 시공사가 우리 그걸로 계약 못해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급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남 공공단지에서는 이 348억 원을 전체적으로 시공사가 인정을 해서 감액 계약을 하게 됐고 서초 공공지구에서는 994억 원을 절감했지만 926억 원으로 곧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공공단지의 재건축 사업장은 세대수가 3,375세대였습니다. 그래서 1차는 1,378억 원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378억 원은 주로 마감자재 설계 변경 요청을 많이 했어요. 이제 개포에서도 여러 개 단지들이 이제 준공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님들께서도 주변 단지의 마감자재 수준을 보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도 가보시고 또 주택도 가보시고 우리도 이걸로 하자 해가지고 대부분 조합에서 이렇게 마감자재를 올리게 됩니다. 상향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378억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약 180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1,087억 원의 증액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일부 외산 주방 가구라든지 아니면 발코니 샷이라든지 그 부분도 있었지만 커뮤니티를 굉장히 정말 최고급 커뮤니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면서 이러한 그 1,087억 원에 대한 증액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68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두 차례에 걸쳐서 348억 원을 절감했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시공사에게 영업 본사 팀장과 담당 본부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자 보수비가 157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시공사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57억에 대해서 감액을 해야 된다는 법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공사비 검증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에 있어서도 외관 특화, 엔지니어 스톤에 대한 적용 단가를 현실화시키고 또한 주차장 바닥에 대한 폴리우레아 코팅에 대해서도 그 단가와 시공 면적에 대해서 실시공 면적을 저희들이 산출해서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합에도 이익이 되고 시공사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찾아가지고 7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에 있어서는 전기차 충전소, 그 다음에 거실 감젓 조명, 그리고 공용홀에 대한 특화 조명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량 검토를 충분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약 29억 원을 추가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공사에서는 약 85억 원의 감액 요소를 발견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키는 크지만 소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입니다. 두께, 나이테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잘 검토를 하고 그리고 좋은 나무가 정말 잘 들어왔는지 이러한 부분을 확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적용공사를 85억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요즘은 적용공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용식재공사가 있는가 하면 요즘은 또한 적용시설물 공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말 이제 시설물 공사를 잘 해놓으면 거기에 뭐 호수도 있게 되고
또 언덕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을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적용 식재와 시설물을 같이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그 식재 공사에서도 마감 자재가 석재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검토가 실제로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의 검토가 전문적으로 조경 전문가와 건축 전문가가 검증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85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공공단지에 있어서는 14.11%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합 이사님들과 또 대의원님들이 93%가 인센티브를 2억을 CM에게 줘야 된다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인센티브로 2억 원을 수령받게 됐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지만 조합에서도 이사님들이나 대의원님들도 정말 우리 단지 잘 관리를 해줬고, 공사비가 당초에 470만 원 정도에서 550만 원 정도에 끝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언제 기회가 되시면은 개포 자이 프로젝트 한번 가보시면 야, 이 공사비가 550만 원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공사 관리도 품질도 좋았지만 공사 금액을 잘 관리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님들도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과업 수행 기준을 보시면 저희들이 노임이라든가 품셈, 표준시장 단가 같은 경우는 21년도 하반기에는 공사비 검증 1차 단계, 그리고 22년 상반기에는 공사 검증 2차 단계의 그 단가를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약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재료비 단가라든가 인건비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적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가업 수행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사진을 한 4장 정도 올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CM 단장으로 있었던 사업장의 그 정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4단지에 406동과 408동이 있는데, 이 외관과 그리고 여기에 좀 황색 비슷한 칼라 부분은 석재를 세라믹 타일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석재들이 보통 한 5개층 정도 돼 있었는데 저희들은 17층까지, 또 높은 층은 21층까지 석재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풍력과 또 인장력, 압축력, 가장 중요한 게 풍하중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실험을 하고 나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강판인데요, 저희들이 사용했던 것은 포스맥 패널이라는 패널을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점은 곡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곡선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면인 외관보다는 상당히 조합원님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간에 있는 랜드스케이프 특화인데, 조경에서도 블루워터 가든이라는 부분을 둬가지고 여기에 이제 420동과 429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티하우스와 그리고 호수를 대형으로 만들어 두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변 단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조합원님들이 여기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그러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커뮤니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헬스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그리고 샤워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러한 장소들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2차 공사비 검증 때 마감을 특화하면서 만들어진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터 가든에 대한 물안개가 끼어 있는데, 정말 이때 이렇게 물안개가 이렇게 있는데 조합원님들이 걸어 다니시면서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다음은 두 번째 사례로서 서초 공공지구 재건축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계약 금액이 9,300억 원입니다. 여기에서도 설계 변경이 4,700억 원에 대한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994억 원을 부동산원과 함께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는 시공자와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926억 원에 합의를 해서 926억 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축공사에서 약 654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그 다음에 기계설비공사에서 105억 원을 추가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및 조경, 기타 공사에서 2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각 세부적인 공정별로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CM에서 검증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을 찾아냈고, 실질적으로는 4천억에 994억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을 찾아내서 감액을 하고 최종적으로 시공사하고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조합에서는 대단히 만족할 만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에 있는 추진위 단계에 계시는 임직원분들한테도 좋은 정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은 서초 공공차 아파트에서 273세대이지만 약 7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에서 73건에 대한 42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기계공사에서 약 13억 4천만 원. 여기는 이제 양변기가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감액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노비에 대해서도 삼성 에어컨 저격 누락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찾아가지고 감액을 하였습니다. 전기공사에 있어서도 약 9.1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그리고 통신 소방 조경 일체해서 약 10억 정도를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6억 원에 대해 가지고 시공사에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약 2,886세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약 80억 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공공지역 재개발입니다. 여기에서도 공법의 개선이라든가 장비 변경, 그리고 수량 과다와 비목 조정을 통해 가지고 30억 원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공사의 수용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도급계약 변경이 체결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공정별 11개 항목 검토 후에 6개 항목에 대해서 감액 요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토공에 있어서는 여기서 약 17억 정도가 절감을 하였는데 규격 조정과 공정 단축으로 인해서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도 1억 1,400만 원, 그리고 간접비 부분,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율 분석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이 비율 분석이 잘못돼 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10억 정도를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30억 원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 공공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장입니다. 리모델링은 이제 도시정비 사업은 아니거든요. 도시정비 사업은 이제 말 그대로 도정법 적용을 받지만 리모델링은 도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감정원이라든가 뭐 SH공사라든가 LH공사가 중간에서 나타나서 공사비 감액하는데 협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CM으로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벌써 73억 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사업 계획과 무관한 사항, 번면 보호 시트라든가 침사지 관련해 갖고 3억 2천만 원을 추가로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법 변경, 흙막이 공사를 하는데 CIP 천공, PRD 천공, 토공 수량 이런 걸로 인해서 약 52억 원을 추가로 더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물량 중복 반영, H파일의 근입 수량 적용 오류 이런 걸로 해서 약 9억 원의 감액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공사는 리모델링 사업장이기 때문에 검증할 의무는 없지만 CM이 있음으로 인해서 74억 원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공사의 수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6가지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공사비의 그 절감한 사례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